안녕하십니까. 대구 우리들병원 정형외과 전문의 황인환입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대퇴부 질환에 대해서 몇 가지 사례와 함께 소개하고자 합니다. 허리로 오인 가능한 대퇴부 통증은 대퇴부 외적 요인 앞에서 설명했다시피 허리에서 연관되는 방사통이나 연관통이 있을 수 있고, 그리고 대퇴부 내적 요인, 그러니까 직접적인 요인으로서 이와 같이 대퇴부에 영향을 주는 요인에 대해서 오늘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와 같이 대퇴골 뼈는 우리 몸에서 가장 길고 튼튼한 뼈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에너지 손상이 있으면 쉽게 손상이 되고 연세가 듦에 따라 손상이 비교적 흔하고 우리 몸에서 뼈 손상 중에서는 가장 치명적이기 때문에 이 내용에 대해서 오늘 간략히 소개드리고자 합니다. 우선의 통증의 연결 경로를 보면 우리 몸이 가장 중요한 신호가 이와 같이 통증인데, 이 통증이 척수를 통해서 뇌로 전달돼서 여기에서 반응이 일어나는데 이와 같이 섬유들이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머리에서 받아들이거나 할 때 오류로 해석할 수도 있고, 그리고 전선이 이렇게 다양하게 꼬여 있기 때문에 실제 나타난 정상하고 이렇게 의사들이 정확하게 찾아내지 못하는 경우도 초기에는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외적 요인으로 방사통, 연관통이 있는데 느껴지는 부분하고 실제 원인이 되는 부위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실제 문제가 되는 곳과 느끼는 곳이 일치하지 않아서 진단을 초래하는 경우인데, 이와 같은 경우가 방사통하고 연관통으로 우선에 구분해 볼 수 있고요. 여기 방사통은 전선에서 피복이 벗겨져 가지고 전기가 주변으로 흘러서 감전되는 현상하고 비슷한 것인데, 신경이 직접 압박되거나 손상되어서 신경을 지배하는 영역이 이상이 나타나는 것이고, 연관통은 아파트의 같은 라인에 화재 경보기가 잘못 울리는 것처럼 내부 장기 이상 신호가 그 분절을 공유하는 다른 신체 부위에 잘못되게 인식하는 현상입니다. 그 그림을 다시 그거에 대해서 보여드리자면, 실제 신경은 이렇게 허리에서부터 다리로 뻗어가는 신경들이 이와 같이 앞쪽, 뒤쪽처럼 신경 가지들이 있고요. 그리고 여기 동맥이 이렇게 지나가고 정맥이 이렇게 지나갑니다. 이와 같이 동맥이나 정맥이 이상이 생겨도 문제가 생길 수 있지만, 여기 대퇴부에서는 혈관이 굵기 때문에 주로 종아리나 무릎 밑으로 증상이 나타나는 경우가 혈관 문제에서는 많고, 이와 같이 근육들도 한 신경에 의해서 여러 가지 근육들이 지배를 받기 때문에 혼동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림으로 간략히 표현하자면, 이와 같이 방사통은 허리에서 스위치가 잘못되었을 때 이와 같이 형광등을 줄기 따라 전기가 안 들어와서 마치 여기 스위치가 잘못되었을 때 형광등에 불이 안 들어온 듯한 현상을 보일 수 있고요. 이와 같이 연관통은 내부 장기에 이상이 있을 때 골반부나 허벅지로 통증이 있을 수 있고, 비교적 방사통은 날카롭거나 조금 더 명확할 수 있지만, 이와 같이 연관통은 주변 장기나 널찍하게 분포하기 때문에 실제 만성적 질환으로 나타날 수도 있고, 예를 들면 심장 질환이 있을 때 이와 같이 어깨 위나 이렇게 팔 내측으로 통증이 올 수 있는데, 이런 심장 손상이 있을 때 이와 같이 온다는 걸 예측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드릴 내적 요인으로 체성통에 말씀드리면, 몸의 외부를 감싸며 지지하는 조직, 즉 대퇴부를 둘러싸고 지지하는 조직에서 나타나는 현상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하는데, 이와 같은 것은 앞에서 허리와는 달리 비교적 분명하게 표시가 가능하고, 표재성은 칼에 베이거나 찔리거나 봉화지경과 같이 피부의 주변에 표재성으로 나타나는 것이고, 오늘 구체적으로 말씀드릴 내용은 이와 같이 좀 더 깊숙한 곳에 욱신하고 쑤시는 통증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런 질환에 대해서는 이와 같이 몇 가지를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우선에 허리에서 내부 장기와 허리도 받쳐주고, 그리고 우리 보통 여기 그릇
같이 이렇게 담고 있는 게 내부 장기를 담고 있습니다. 이게 허리 뒤쪽이고 이게 골반의 앞쪽 치골 부위입니다. 이와 같이 둥글게 안정성을 유지하는데 이 안정성을 유지하는 이 하나의 뼈가 이와 같이 다리 밑으로 말발굽 모양으로 이렇게 뻗어나가면서 안정성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대퇴부 조직은 태어날 때는 한 30도 정도 되는데 나이가 들면서 이렇게 휘어지고 한 15도 정도 좀 더 각도가 여기 밑에서 위를 봤을 때 각도가 줄어듭니다. 그리고 정면에서 봤을 때는 여기 태어날 때도 한 150도 정도 되는데 127도, 125도까지 점점 줄어들어서 이제 에너지가 휘게 되면 쉽게 골절이 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평면이지만 앞부분이 있고 뒷부분이 있고 이렇게 3차원으로 구성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의 뼈가 이렇게 몸통을 받쳐야 하기 때문에 우리가 실제 계단 오르내리는 것보다 비틀릴 때 점점 더 많은 힘을 받기 때문에 이래 비틀리면 뼈가 쉽게 손상이 됩니다. 그 이유는 이와 같이 하나의 뼈가 우리 허리와 골반에서 내려오는 근육과 연관되어 있고 이 대퇴 근육이 무릎 밑으로 근육과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이와 같이 근육들 다발성으로 여러 가지 근육들이 우리 대퇴부의 안정성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단면을 보자면 이와 같이 하나의 뼈에 이렇게 여러 가지 신경 이렇게 감싸고 있고 여기 신경들이 이렇게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근육 기능들은 고관절을 굽히고 무릎을 굽히고 펴고 할 때 영향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금일 말씀드릴 허리로 오인 가능한 대퇴부 질환은 감염, 무혈성 괴사, 관절염, 종양, 골절 이와 같은 질환 중에서도 급성이 아닌 만성적인 것에 대해서 우선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중에서 감염을 첫 번째로 소개해 드리자면 성인에서 골수염과 관계없이 어느 관절에서나 발생은 가능합니다. 주로 이제 스테로이드제를 많이 받는 사람이 균의 저항력이 낮아서 화농성 그러니까 농양 이런 관절염 빈도가 높고요. 이러한 것은 주로 상기도 감기라든가 이러한 것에서부터 오고 손의 종기로부터도 피를 통해서 전파될 수 있습니다. 인접 장기를 통한 림파선을 통해서도 침범은 가능하고요. 주로 포도상규균, 폐렴균 등이 가장 흔하게 검출되고 있습니다. 증상은 열과 통증, 발작, 운동 제한이 있고 고관절과 같이 관절이 깊은 곳에 있을 때는 열감이나 발적과 관계없이 움직임 제한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무릎과 고관절과 같은 대퇴부가 가장 침범을 많이 하고요. 그 외에 어깨, 수부, 발목, 팔꿈치 관절순으로 나타납니다. 이와 같이 감염이 되면 즉시 세균 검사를 해서 감수성 검사를 하게 되고 그렇게 보면 점성은 감소되어 있고 단백질은 증가되어 있고 당분은 감소되어 있어서 백혈구수는 증가됩니다. 이와 같은 경우에는 MRI 진단만으로도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한 예를 들면 이렇게 간단 사이에서 혈액을 타라 이런 세균이 자랄 때 이렇게 골막으로 퍼져나가기도 하고 관절내로 이러한 경로로 퍼져나가서 이상 반응이 오려면 몇 주 늦게 걸릴 수도 있습니다. 사례를 보자면 이분은 71세 여자분인데 허벅지와 허리 및 이러한 통증으로 인해서 3달 전부터 기침으로 감기 치료력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허리를 숙이거나 자세를 바꾸고 또는 앉았다 일어날 때 허벅지 앞쪽으로 통증이 있은 지는 한 달 됐고요. 그래서 4주 전부터 전문 병원에서 입원 물리치료를 했고 혈종을 진단한 후에 1, 2주는 각각 입원해서나 그렇게 차도가 없었고 본원에 내원했을 때 이와 같이 염증 수치인데 병원마다 염증 수치는 좀 차이가 있습니다. 본원에서는 4를 기준으로 하는데 233은 굉장히 높습니다. 그리고 백혈구 숫자도 보통은 4,000에서 10,000 정도 되는데 16,200으로 굉장히 높아져 있고 여기서 뼈를 잘 보면 이렇게 뼈가 이렇게 안쪽으로 녹아서 약하게
약간 검게 요래 나타납니다. 이게 골수염으로 해서 뼈가 녹아 있는 경우고 이러한 경우에는 항생제가 있는 시멘트 정을 이용해서 이렇게 치료를 하고 시일이 지나서 적절한 항생제를 쓰면 이와 같이 뼈가 안쪽으로 형성이 돼서 완치되는 사례입니다. 이걸 책에 따라 재구성을 해보면 이분이 감기를 앓았다 해서 가슴 사진을 찍어봤는데 늘 정상으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런 과거력을 추정해서 CT를 본원에서 촬영해 보면 이와 같이 폐렴들이 여러 가지 균이 이렇게 나타난 경우가 있었고, 그리고 여기부터 시발되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대퇴부 MRI를 찍어보면 방사선과에서는 이렇게 혈종이라고 하고 이래 놓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열이 나고 그러한 임상 소견이나 이렇게 열어보면 이렇게 깊숙한 곳에서 농량이 나타나고 이걸 균을 검출해서 보면 폐렴 간균이라는 균이 자라고 이 균들은 이와 같이 요거는 민감하다는 뜻인데 이런 항생제의 효과가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런 항생제를 써서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초기에는 발견이 어렵고 해서 평상시에 당뇨라든가 스테로이드 복용에 대해서 잘 조절하시면서 해결해야 될 것으로 봅니다. 다음으로 무혈성 괴사인데 이와 같은 무혈성 괴사의 위험한 인자는 실제 그렇게 아주 정확하게 원인을 알 수는 없습니다. 다만 혈류 공급 장애를 유발하는 요소가 뼈가 손상되거나 알코올을 많이 섭취한다거나 스테로이드를 과당 복용한다거나 이러한 혈전 이런 게 생기면 주로 발생한다고 보고 있고요. 최근에는 이렇게 30에서 60세보다 조금 연세가 드신 분이 오는 경향이 있고 남자가 대단히 많습니다. 그와 같은 원인으로는 소주를 많이 드시고 스테로이드 복용이 많다고 보고 있고 처음에 증상은 사타구니 엉덩이에 묵직한 통증이 나타났다가 진행이 되면서 지탱하기 어렵고 이게 수개월간 수년간 진행되기 때문에 만성화돼서 추후에 나타납니다. 이와 같이 혈관이 대퇴동맥이 내려오면 이렇게 꺾이면서 이렇게 가기 때문에 요 연골 부위를 공급해야 되는 이런 동맥 혈관이 막혀서 나타나고 이런 그림은 무릎 대퇴부 원위부의 그림인데요. 이와 같이 사진을 찍어보면 평소에 스테로이드를 복용하는 사람들은 무릎에 이러한 괴사들이 나타납니다. 이와 같은 사례로 보면 허리 통증도 있고 다리 통증도 있고 자다리 위압감이 2년간 정도 지속된 분인데 허리가 물론 손상이 있기 때문에 허리 주사도 여러 번 하고 한방 치료도 하신 분입니다. 허리 협착증으로 3번 수술해도 호전이 없고 아주 마약성 진통제까지 복용해도 호전이 없어서 여기 보면 우측 좌측을 비교해 보면 고관절 부위에 간격도 감소 이렇게 안쪽으로 파고드는 양상이 있어서 MRI를 찍어보면 이렇게 안에 골반뼈까지 녹아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와 같은 경우에는 인공관절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분도 이야기를 들어보면 이렇게 처음에 타병원에서 찍은 사진을 보면 요래 허리가 요래 휘어진 허리병으로 볼 수 있는데 자세히 보면 여기 보면 이미 뼈가 이렇게 손상되어서 이미 녹고 있는 경우입니다. 이분도 보면 가슴 사진은 정상으로 보이는데 방사선 소견에서도 정상이라고 나타나지만 실제 CT를 찍어보면 이와 같이 폐가 실질, 그러니까 폐 안쪽에 구멍이 여러 군데 이렇게 나서 실제 스테로이드 약을 드시고 있는 경우였습니다. 그리고 다른 경우로 보면 64세 여자분인데 이분도 우측 허리 통증 그리고 3달 전부터 불편해서 이분은 대퇴부 주위에 주사 치료를 20번 정도 하였습니다. 그래서 피부염으로 스테로이드 연고도 장기간 사용하였고요. 평소에 상처가 잘 낫지 않아서 이렇게 바르는 걸 습관화된 분입니다. 이와 같은 속도로 나빠지는데 3달 정도 걸렸는데 처음에는 어느 정도 고관절이 동그랗게 유지되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이렇게 녹아내려서 아예 형체가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조금 늦게 오신 경우인데 이와 같이 뼈가 좌측에는 어느 정도 유지되는데 오른편에는 아예 골반 뼈까지 침범되었으면서 녹아 있을 경우에 이와 같이 튀어나오게 고정할 수밖에 없고 염증이 이렇게 많이 퍼지면 주변 근육까지 손상되어 있기 때문에 조기에 치료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 경우였습니다.
그리고 좀 더 무혈성 괴사가 오래 진행되면 관절염으로도 오고 관절염 증상은 아침에 일어날 때 사타구니, 엉덩이, 대퇴부에 불편감과 뻑뻑한 느낌, 활동 시에는 통증이 발생하다가 쉬면은 완화되고요. 고관절인 경우 휴식을 취하여도 호전되지 않는 상태까지 악화될 수 있습니다. 연골이 완전히 닳아 없어져서 뼈끼리 부딪히면 운동 제한이나 통증이 올 수 있는데 고관절은 조금 깊숙한 부위에 있기 때문에 주변에 염증 변화가 나타나지 않으면 조금 다른 관절보다 늦게 오시고 발견되는 경우들입니다. 이와 같은 경우에 회전, 굴신 등으로 해서 관절을 조절하는 근육까지 약해지면서 마지막에 쩔뚝거리게 되었을 때 보통 방문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엑스레이 그러니까 방사선 소견을 보면 관절 간격은 어느 정도 유지가 되어야 되는데 그게 좁아지면서 뼈끼리 부딪히는 현상이 퇴행성 관절염의 소견이고요. 그 외에 다른 기저질환을 알았을 때 속발성으로 나타나는 것과도 특이 질환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와 같은 경우를 소개시켜 드리고자 합니다. 요게 무혈성 괴사인데 여기는 그래도 관절 간격이 오른편, 왼편인데 유지가 되고 있지만 이와 같이 뼈가 동그란 모양이 찌그러지고 있는 모양이 무혈성 괴사이고 이와 같은 경우는 우측에 비해서 좌측인데 요 하얗게 경화가 되면서 뼈가 튀어나온 이게 관절염입니다. 그래서 사를 보면 69세 여자 환자분인데 허리 통증으로 인해서 여전히 3년 동안 치료받았고 우측 사타구니 통증이 있어서 3달 전에 주사 치료도 한번 받았지만 3달 후에 이렇게 찍었을 때는 영상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명확하게 골 괴사가 일어나면서 관절염이 진행된 양상이었습니다. 이 엑스레이만 봐도 이렇게 하얗게 변성이 되면서 오는 경우였고 이와 같이 인공관절 치환술을 하면 80에서 90% 이상은 아주 통증에서 좋은 효과를 보일 수 있습니다. 그 외에 이제 기타적으로 종양이 특이하게 발생하기도 하는데 양성도 1% 정도는 폐전이라든가 올 수는 있지만 악성은 이와 같이 아주 치명적으로 혈행성 전이를 하고 세포나 위치 따라 다르기 때문에 이와 같이 아주 저희도 잘 모르는 이런 이름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보시는 것 같이 앞에서는 연부 조직 종양이지만 연부 조직 중에서 뼈의 종양도 이렇게 많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이름들을 다 알기도 어려울 정도인 이유가 여러 가지 혈관이나 신경, 그다음 뼈나 이런 조직 구성 그 기원에 따라 분화도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책의 내용을 조금 더 보여드리자면 이와 같이 연세가 드실수록 악성화되고 있기 때문에 그와 같이 연세에 따라 그리고 이 골의 위치 이거는 무릎 관절 부위고 이와 같이 뼈의 안에도 나타날 수 있고 밖에도 나타날 수 있고 형태가 여러 가지이기 때문에 세포 구성에 따라 조직학적 이름이 다르기 때문에 나타날 수 있고 이와 같이 사진을 찍다 보면 조그맣게 이렇게 골연골종이라는 것은 비교적 흔하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타나면 역시 인공관절을 하면서 뼈를 이렇게 인공뼈를 넣어서 해결하기도 하고 뼈를 삶아서 넣기도 하고 여러 가지 자기 뼈는 못 쓰기 때문에 이렇게 잘라내고 다른 뼈를 이용해서 금속을 이용해서 보강하기도 합니다. 이와 같은 경우는 자세히 보면 우측에 비해서 좌측에 이와 같이 뼈가 하얗게 변성이 되면서 주변으로 이렇게 구멍이 이렇게 있습니다. 여기 MRI를 찍어보면 이렇게 골반 그리고 이 안쪽으로 그리고 허리 뒤쪽 여기까지 골 전이가 된 경우인데요. 이와 같은 경우는 보통 전립선 암들이 이렇게 펴졌을 때 나타나기 때문에 평소에 전립선 검사도 남자분 같은 경우는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경우는 47세 남자분인데 6달 전부터 일하시다가 불편감이 발생된 경우인데 일하시다가 다쳐서 응급실도 방문한 적이 있고 타 병원에서 초음파나 CT를 했지만 인대만 늘어나 있다는 소견을 듣고 허리에 주사 약물을 했는데 실제는 여기 자세히 보시면 엑스레이상 이렇게 연결선이 손상이 되어 있으면서 해서 MRI를 찍고 이렇게 골 육종이 생겨서 아주 치명적인 경우도 있기 때문에 꼭 허리가 아니더라도 진료상에서
다른 과들도 이렇게 보면서 진료를 해야지만 이러한 심하게 암 같은 걸 예방할 수도 있습니다. 주로 흔한 거에서 말씀드리면 이제 골절 부분인데요. 골절은 대부분 넘어지면서 직접 부딪혀서 발생하여 추락이나 교통사고 같은 고에너지 손상이 주로 발생되지만 고령인 분들은 골다공증으로 골질이 약화되기 때문에 단순 낙상과 같은 저에너지 손상이 90% 정도 됩니다. 증상은 대퇴부를 구부리거나 회전하면 심한 통증이 나타나고 회전하게 되면서 짧아지기 때문에 비틀려서 무릎이 밖으로 돌아가는 자세로 취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단순 방사선 촬영으로 구분을 할 수 있지만 불완전 골절인 경우에는 MRI나 골주사 검사로만 파악될 수 있습니다. 치료는 골절의 위치, 형태에 따라 적절한 방법을 선택해야 되고 소아, 중년, 노년에 따라 정복과 고정 방법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대퇴부 경부 골절의 경우에는 골류압에 필요한 형성층이라는 섬유로 된 섬유 세포들이 없어서 내막의 골류압에 의한 전적, 그러니까 뼈를 형성하는 층이 고관절 부위는 없어서 인공관절하는 경우가 많다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와 같이 혈액 응고 용의 기전으로 인해서 골류압도 저해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최근에는 노령에서 골절이 되었을 때는 고관절 경부에 대해서는 인공관절을 주로 하는 추세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고관절에 대해서 골다공증 골절 후 1년 내 사망률이 아주 높습니다. 실제 통계상으로서는 척추골절이 훨씬 많습니다. 척추뼈는 33개나 되지만 고관절은 양쪽으로 해서 2개 있으니까요. 그런데 이와 같이 치명률은 아주 높습니다. 외국같이 덩치가 있으신 분들은 1년 내에 사망률이 34%까지 높은 경우가 이런 대퇴부 고관절부 골절입니다. 이와 같이 대퇴부 골절이 있을 때, 특히 경부 골절이 있을 때 핀으로 고정하지만 단축이 되는 단점이 있어서 이와 같이 골수 내정으로 삽입하고 아예 이렇게 전이가 돼서 뼈가 어그러져서 잘 못 붙을 경우를 대비한 경우에는 이와 같이 인공관절을 하는 경우의 예입니다. 간단하게는 단순 골절인데 이와 같이 엑스레이상 보면 이렇게 뼈가 좌측에 비해서 우측에 이렇게 나고 있습니다. 이분도 한 달 전 축구하다가 다친 경우인데 장시간 운전하거나 하면 우측 고관절부에 통증이 있어서 사진을 찍으면 이와 같이 CT인데요. 이와 같이 뼈가 이렇게 납니다. 이와 같이 좌측은 깨끗한데 이와 같이 있는 경우가 이와 같은 직접적인 손상이보다는 축구하거나 이렇게 할 때 근육이나 힘줄이 여기 붙기 때문에 여기서 당겨지는 힘에 의해서 이렇게 견열되는 손상입니다. 이와 같은 경우에도 늦게까지 계속 이렇게 환자들한테 불편을 주고 있기 때문에 정밀하게 진단을 치료해서 환자가 어떻게 대응할지 고려할 필요가 있고요. 그 외에 고관절 주변 골절로 인해서 이와 같이 손상이 골절이 되면 쉽게 펴가 나지만 이와 같이 실제 골절이 있음에도 스트레스 손상은 이와 같이 엑스레이상은 펴가 나지 않고 이와 같이 MRI상 나타나는데요. 30세 여자분인데 허리 주사 같은 걸 해도 효과가 없어서 한 달 반 이후에 찍어보면 이와 같이 고관절에 스트레스성 골절이 있는 경우인데 이와 같은 경우에는 한 6주나 3달 정도 쉬면은 보통 좋아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이제 78세 여자분인데 이분도 한 달 전쯤에 손상이 되었지만 여기 엑스레이를 보면 허리가 나빠 보여서 다른 병원에서 물리치료, 약물치료, 신경차단술을 일주마다 해서 3번이나 받았지만 그렇게 호전이 없었고 여기 엑스레이를 잘 보면 뼈가 약간 이렇게 골절이 튀어나와서 이렇게 부러진 소견이 여기 보입니다. 그래서 요 소견하에 MRI 찍으면 이렇게 골절이 이렇게 진행되는 양상이었습니다. 이와 같이 골수 내정을 해주면 3주 만에 환자는 잘 걸어 다니고 6주 정도 돼서는 아프다는 이야기를 전혀 하지 않는 경우입니다.
제일 최근에 빈도가 높아지는 경우가 이와 같이 비전형 대퇴골 골절입니다. 골절이 되기 전에 미리 수술을 해야 되는 경우인데요. 이와 같은 경우에는 손상이 없었더라도 이렇게 골절이 될 수 있고 이와 같이 외측에 골막 반응이 일어나면서 평형하게 이어지다가 이렇게 새부리처럼 나타나는 경향입니다. 아홉 번째로 말씀드릴 내용은 1년 전부터 통증이 요번은 있으셨습니다. 그래서 대퇴부 전방이 아프고 새콤하다는 느낌이 있어서 허리에 주사 치료를 6번 하시고 그래도 1년간 계속 견디면서 지낸 분이었고요. 그 다음에 2년 전부터 뼈가 약하다는 진단하에 한 달에 한 번씩 먹는 골다공증 약도 드셨지만 이렇게 자세히 보면 여기 골절선이 보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경우에 MR을 찍으면 이렇게 표가 나는데요. 이와 같은 경우에는 안에 내고정을 해주면 잘 걸어 다니고 허리나 무릎에 불편감이 없습니다. 이분도 수술 3주째부터는 2시간씩 걷고 운동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6개월간 지속된 분인데요. 이와 같은 분도 5년간 골다공증 약을 드셨지만 그래도 이와 같이 옆에서 보면 골절이 있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뼈가 실제는 굉장히 가늘기 때문에 이분은 골절을 인위적으로 유도해서 이렇게 길게 금속을 안으로 박아버린 경우입니다. 이분과 같은 경우에는 바닥에 주저앉다가 최근에 골절된 분인데요. 3년 전에 척추관 협착증 수술도 하셨고 양쪽 무릎도 수술을 하셨고요. 그 2달 후에 다시 우측 대퇴골 골절로 수술하신 분인데 이분도 뼈가 약하기 때문에 골다공증 약을 드셨지만 결국에는 골절이 돼서 보는 내에서 이렇게 내고정술을 한 경우입니다. 이와 같이 척추 협착증 그리고 무릎도 이 나이 때는 보통 어느 정도 달아있기 때문에 이와 같은 사진을 보면 할 수는 있는데 주 원인은 요걸 보통 요 시기 전에 알 수 있었던 소견이 있어서 소개드리고자 합니다. 이와 같이 뼈가 이렇게 튀어나온 경우가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 같이 비전형 골절이라는 건데 이때 수술했으면 비용도 줄일 수 있었고 무릎이나 이런 데 수술 안 할 수도 있었는데 여기 아픈 거에 마치 여기 아픈 것처럼 느껴질 수 있는 통증인데요. 이와 같이 골절되고 나면 이와 같이 수술해버리기 때문에 미리 수술적 치료를 통해서 해결할 수 있는 경우입니다.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골절 치료에 약물 관리하는 경우에 보통 골다공증 검사를 해서 마이너스 2.5 이하는 심하다고 보고 있고요. 이러한 여러 가지 약을 쓰고 있습니다. 그 약들 중에서도 비스포스포네이트라는 이러한 약을 가장 많이 쓰고 있습니다. 남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약을 별로 쓰지 않기 때문에 치명적일 수 있지만 여자분 같은 경우에는 약을 미리 쓰기 때문에 수능도가 높아서 1년 후에 치명률이 남자분들 비해서 낮습니다. 이와 같이 1년 내 골절이 되거나 여러 군데 골절, 스테로이드를 드시는 분이라든가 이런 분들은 초위험군으로 보고 있고요. 이와 같은 초위험군은 계속 약을 쓸 수밖에 없지만 약을 이와 같이 5년 이상 특히 먹는 약 5년 주사약도 골다공증 특히 비스포스포네이트 이와 같은 약을 쓰게 되면 뼈가 골절이 되는 경우가 10만 명당 20에서 한 4, 50명까지도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항상 대퇴부에 대해서 통증이 있는지 확인해보고 약을 계속 써야 합니다. 따라서 만약에 여러분들 중에서도 이와 같이 비스포스포네이트의 약을 쓰고 있다면 먹는 약은 5년 정도, 주사제는 3년 정도 하시다가 한번 검사를 해보고 계속 약을 이어갈지 하는 그런 습관을 들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치료 후에 재활을 할 때는 이와 같이 펴는 자세가 중요한데 굽히게 되면 연세가 들수록 뼈가 약해지기 때문에 골절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펴는 자세 위주로 하시고 가슴을 평소에 펴시고 의자를 뒤에 바짝 붙이지 마시고
허리와 가슴을 한 번씩 펴면서 하는 자세가 건강에 아주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마무리하자면 이제 환자도 특정 부위라든가 여러 가지 정확한 말씀도 필요하지만 진료하면서 여러 가지 정밀 검사도 필요하고 진단 검사를 놓치지 않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그와 관련된 검사를 하여야만 오인하는 확률도 줄이고 치료와 예후에 아주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우리 몸의 기둥인 뼈에 질환이 생기면 장기와 그 부속기 질병도 항상 존재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타과와 여러 과의 적극적인 협력 진료가 필요합니다. 최적의 건강을 위해서는 예방적 진료를 통해서 주기적으로 받아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